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지금 뭐, 미국 상을 참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네네. 김동수 박사님, 미국 상을, 지금 오늘 제목은 트럼프가 사는 길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박사님이 한번 짚어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모르고, 그죠? 참모지 이제 들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미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그죠?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으로 최종 확정된 그 과정 또 결과를 참 참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예, 예. 이게 단순하게 한 국가의 어떤 대통령 선거 결과의 그런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표적인 이제 하나의 초강대국이고, 또 미국이 추구하는 어떤 자본주의, 시장 가치, 인권,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유엔을 대표해서도 전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의 또 불량 국가를 또 통제하는 또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항상 모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의 또 질서를 항상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전 세계가 저는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소위 독재 국가. 네, 질서가 물러내지면서 사회주의, 그죠? 독재 국가. 유엔의 역할, 그러니까 유엔의 역할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혼미해질 수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이제 주장했던 불량 국가, 북한의 어떤 인권 독재 국가, 공산주의 국가, 베네수엘라나 또 중동의 이란,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핍박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명분이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선거 과정들 결과를 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과정들을 저희들이 이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였던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저는 두 가지 관점 나눠요. 미국 어떤 선거제도, 민주주의라는 거는 선거거든요. 예, 예. 선거는 이제 국민 개개인의 어떤 참여하는 어떤 참정권의 또 의미도 있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인권과 관계되기도 하고요. 그게 헌법 정신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것은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이제 미국이 정상적인 어떤 선거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 영향들이 결국은 그게 미국의 한 국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런 선거의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또 불법 이런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측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왜 또 트럼프가 돼야 되느냐면, 결국 이제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제 중국을 반중을 어떤 견지해 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팽창 전략을 굉장히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상적인 국가, 어떤 개인의 인권과 이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독재와 어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인권 탄압, 신장 위구르도 있고 등등해서 온갖 많은 불법을 저지른 그런 중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체까지 하는 이런 상황을 정책 펴는 게 트럼프 정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책은 이제 친중을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가자는 게 이제 이 바이든 민주당 정부의 어떤 정책이면서 또 많은 그 관계자들, 의원들 이런 형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위험한 또 접근 방식이라고. 왜냐면은 설사 그게 선의로 중국과 함께 가자고 하더라도 중국의 그 정책이나 방향은 또 미국이 생각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땅과 인구에다가 전 세계 공장이라는 그런 어떤 이점을 가지고 급속한 어떤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공산당 공산주의의 하나의 그 정책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선의로 옛날에 오바마나 클린턴처럼 이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가지고 WTO에 가입시키고 함께 그 전 세계 어떤 파트너 동반자로 같이 가자는 선의의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어쨌거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전 세계 패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화를 중국의 어떤 그 가치로 내세우면서 전 세계를 중국의 어떤 그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중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어떤 중국의 그런 그 검은 마수에 저는 결국 이제 걸려들었고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매우 잘못된 부분이 미국의 어떤 공화당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간에 친중은 좋은데 결국은 중국의 어떤 저런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미래가 이제 사라지고 결국 미국 그 자국 국민들의 어떤 그 안위나 이런 시장주의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굉장히 정말 그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그런 가치와 또 어떤 그 미국의 어떤 미래 국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한편으로 그것이 이제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소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 권력과 언론과 이런 거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민의 어떤 안위나 국민의 어떤 그런 삶은 뒷전이고 저들의 어떤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설사 적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아주 부패한 집단들이 현재 워싱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치 세력과 언론 그런 이런 그 거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들은 변화도 싫어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저들은 뭐 어느 누구하고 타협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워싱턴의 지금 부패한 집단들의 기본적으로 이 펠로시든 또 이 클린턴 쪽이든 어떤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2016년도 집권할 때도 결국은 워싱턴의 어떤 그런 부패한 이런 정치 관행을 완전 뿌리 뽑겠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트럼프가 이 아웃사이더로서의 어떤 그 도전하고 결국 이제 2016년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과정에 결국은 저들하고 정치적 이익이 충돌하면서 결국 트럼프를 제거시키려고 결국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러시아 하고 어떤 대선 개입했다는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를 탄핵까지 가려고 해서 특검까지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과 개인도 쳐내자는 게 이 워싱턴의 아주 그 무서운 어떤 그 집단들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언론과 완전히 메이저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해가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런 결국은 거기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를 제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지난 4년간 저는 미국 내 정치의 어떤 그런 방향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결국은 이번에 2020년 대선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도 트럼프는 안 된다. 트럼프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제거한다는 게 저들의 어떤 기본적인 저는 노선이고 정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제거라는 어떤 공동의 목적 하에서는 뭐 메이저 언론이든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뭐 하는 이런 그 거대
이 집단들과 또 정치 세력들, 거기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뭐 상하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트럼프를 제거시키자는, 그러니까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시켰으면 이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있어서도 그 정상적인 선거를 하면은 자신들이 이거 권력을 쟁취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저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준비했던 어떤 시나리오가 결국은 이제 이 도미니언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그런 그 경합주 같은 데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고 마지막에 하여튼 무조건 그게 표차가 뭐 3%가 나면은 조금 더 자신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렇게 작동시켜가지고 컨트롤했고, 결국 그것이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도 그렇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표도 실제 그 투표 이 표수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인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표차가 많이 나면 그 일단 소프트웨어로 일단은 앞서가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을 이 가짜 이 인쇄된 표를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과정에 결국은 이 공화당 이 참관인들을 배제시켜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적을 전제시켜 놓고 그렇게 모두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과정들은 결국은 일종의 뭐 쿠데타랑 마찬가지죠. 선거 쿠데타인데,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트럼프도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을 예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준비했었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우편 투표에 대한 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불법 대선 과정은 미리 그 전부터 이미 예견됐었고 착착 상대방은 진행을 시켜 왔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도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왔었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저들의 예측과 정확히 떨어지면서 이제 11월 3일 날 11월 4일 뭐 새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 선거가 흔적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특검을 바로 시행한다거나, 그러니까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가지고 트럼프 쪽에서도 이렇게 저는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한편으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그 트럼프 내에 있는 어떤 그 스태프들, 참모진들도 그렇고 또 이 법률가 뭐 줄리아니도 마찬가지고 멜리스 트럼프의 어떤 법률팀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요. 왜? 상대는 트럼프를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트럼프 집권 초기부터 이 가짜 이 문서를 만들어서 트럼프 탄핵까지 가져간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언론과의 그 상황은 너무나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들은 죽기 살기로 트럼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오고 그렇게 실천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뭐라고 했더라, 순진하게 이 사법부에 가서 아마 이게 정상적 판결을 할 것이다. 아니면 또 연방 대법원 판사도 결국 이제 작년 9월인가 왜 무리하게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임명 강행 못하게 했는데, 결국 이제 보수 우파 수적 우위를 이제 점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대법원 여성 판사를 또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됐을 때, 법적으로 왔을 때 연방 대법원 최종 대법에서 이제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포석을 두고 대법관을 그때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우파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대방은 민주당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거대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제거시킨다는 부분은 거의 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들이 어떻게 그런 전략을 펴왔는데, 왜 이거를 단순하게 사법부에서 순진하게 부정선거가 이게 밝혀지면은 이게 뒤집어질 것이다,
저는 너무너무 그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때 그 시드니 파월 같은 경우도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많은 이제 요구사항도 있었고 아마 주변에서 그 마이클 플린 장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결국 그 트럼프 그 법률 참모 줄란이나 뭐 앨리스나 뭐 이런 보면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마추어 그걸 다 모두 뭐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백악관 출입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결단이 좀 우유부단했다.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그 법률가들의 어떤 조언을 가지고 야 이걸 우리가 어떤 그 사법부에 가서 이걸 이제 증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불법을 해갖고 이게 문제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안 되면은 대법원 그 연방 쪽에서는 우리 그 보수 대법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는 보면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내가 죽느냐 상대가 죽느냐 하는 일종의 그 전쟁이나 다름없는 이거를 지난 4년간 뼈저리게 경험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보세요. 어느 정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만약 부정을 했다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부정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뭐 전방위적으로. 그렇다면은 저들은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 다 죽는다는 그런 그 사활을 걸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거의 뭐 5억 달러를 거의 뭐 민간 기업에서 작업을 국가 선거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거는 사실은 뭐 엄청난 이 부정이거든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그 트위터도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그럼 결국 저들은 트럼프를 어떤 경우 수단방 가려 죽이겠다는 그런 그 의도로 진행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순진하게 사법부 가서 우리 편을 손에 들어줄 거 우리가 증거가 많으면 될 것이다.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저는 너무나도 순진하다 못해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 시간 결국은 11월 3일 날 투표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제 1월 20일까지는 불과 남은 시간이 그럼 한 2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2월 한 달, 1월 20일. 그러면 그동안에 트럼프는 바로 뭐냐면 그 부정이 있으면 특검을 빨리 임명해가지고 특검을 임명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노출시켜가지고 실제 도미니언 뭐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빨리 노출시키고 이거를 특검 쪽에서 계속 언론적으로 공포를 시켜가 국민들에게 다소 알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저들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계엄을 바로 들어가갖고 장악을 해갖고 언론을 전부 장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비상계엄 하에서 어떤 정상적인 그 재판이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몰고 속전속결로 밀고 나갔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너무 정말 너무 순진하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펜스가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저는 그건 지역적 문제라고 봐요. 왜?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왜? 저들은 상대는 트럼프를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불법을 저질렀는데, 응? 그 청문회 그 공청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양심 가들이 나왔습니까? 불법의 선거가 많이 개입됐다고. 근데 저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판단해서 야 이거 빨리 이거는 둘 중 하나 죽든 살든 간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바로 저는 시작됐어야 되는데 시간만 2달간 너무 그냥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이번에 그 법률 좋은 팀들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순진하게 정말 상대방을 너무너무 순진하게 봤던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패착으로 온 거를 저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공화정이 이제 결국은 몰락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고 더더구나 이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미국의 이런 부정선거가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4.15 부정선거도 같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 후속 우리도 이제 어떤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매우 지금 이제 뭐 이런 그 양정철이나 국내 어떤 4.15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그 선관위
이부터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까지 결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상당히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전 세계 어떤 이런 민주주의를 신흥한 국가들 특히 어떤 약소국 같은 경우에 이 독재에 항상 시달릴 위험성이 있는데 이제 누가 막을 것이냐. 결국은 이제 미국이란 그 사회 국가의 어떤 이런 몰락하는 걸 보면서 독재를 하더라도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일종의 미국 사태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만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왜 그 미국 대선에 그렇게 뭐 관심이 있었냐 하는 부분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는 미국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뭐 동북아에 미치는 우리가 어떤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뭐 말씀드린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모든 게 국영화돼 있단 말이에요. 명분은 민간 기업이지만 실제 모든 어떤 의사결정 구조는 중국 공산당이 어떤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앞으로 정말 중국의 특히 시진핑 단일 지도 체제로 굳건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저렇게 허술하게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 앞으로 어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좀 도래된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버둥 치더라도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마수에 통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그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미국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와도 너무나 지금 밀접한 관계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앞으로 대만의 운명도 뭐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것이 뭐 중동도 그렇고 뭐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저는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예민하게 또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지금 또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도자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믿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정치를 해오고 뭐 법률을 공부하고 원리 원칙 따지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하다가 본리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결단이 중요하다 이래 보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타이밍적으로 말씀드린 타이밍 자체가 이미 11월 저는 제가 판단한 1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이미 많은 부정사리 그때 특검을 바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특검하면 그때 뭐 전부 다 도미는 컴퓨터 이게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분위기를 막 몰고 가면서 저들의 있던 그런 불법성을 해갖고 그 다음에 막 잡아들이고 저는 뭐 어차피 이번에 법무장관도 뭐 날려버리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좀 속전속 갔었으면 했는데 너무너무 사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골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제 지금 보면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보면 우리 한국과 빼박이는 빼박인데 그렇죠. 지금 또 이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저런 줄은 펜스가 저런 줄은 모르잖아요. 이제 밝혀지잖아요. 적과 아군이 누가 누구고 그걸 이제 알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네. 결국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뭐 탐색전이다 이렇게 네. 보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벌어졌는데 네.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어느 정도 어떤 국민의 지지나 또 어떤 힘이 있을 때 네. 사실 이제 뭐 기업령이든 특검이 등등 자기 정치 스케줄도 움직이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의회에서 이제 바이든을 차기 이제 대통령으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참모진 떠나고 뭐 등등 굉장히 사실 이제 이런 상황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주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는 해야 될 부분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어떨까? 그냥 지금 원하는 방법은 그냥 비상계엄령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특검하고 바로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려야 돼요. 다만 그거 외에는 저는 방법 지금은 머리 써서 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로서 어떤 경영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결단을 내야 되잖아요. 뭘 계산하고 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좌파들이 미국에 지금 흘러가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 좌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지금 물러나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엄령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나 지금 그냥 물러가나 똑같이 트럼프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이래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성공을 할 확률이 50이라고 봤을 때 그쪽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학가라면 정말. 왜냐하면은 그때 그 워싱턴에서 전국에서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결국 이제 의회에 이제 난입하고 등등 했을 때 결국 이제 실제는 거기는 안티파다 또 BLM 어떤 세력들이 간 건 실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결국 폭도라고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일반 그 선량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도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폭도의 배후에는 트럼프가 있다. 결국 이렇게 시나리오도 만들어 간다고요. 그렇죠. 뭐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것은 결국 트럼프의 숨통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씨를 완전히 뭐. 그다음에 펠로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당장 앞으로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이제 펜스한테 하야시켜가지고 자기가 비상대권 가져가는 얘기 하거든요. 결국은 이 민주당의 펠로시나 이 바이든이나 그 후 배후 세력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트럼프는 어차피 어떤 경우든 자기가 그냥 뭐 패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이 트럼프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 놓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고 또 어떤 그 미국을 구한다는 이런 측면도 그렇고 또 뭐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정말 어떤 그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대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유일히 살 수 있는 길 아니냐. 뭐 선처를 바라고 뭐 국민의 안녕에 또 저는 그건요.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잘 이긴 다음에 승자의 기록이지 나머지는 전부 변명밖에 안 돼. 그리고 상대방은 그 패자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어떤 그 잘못 것을 전부 그쪽에다 이렇게 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뭐 좌우응할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고 이 군인 현재 군 출신이라면 단순한 그냥 비상 계엄 들어가는 거예요. 계엄과 특검을 동시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전속결 가야 된다. 그리고 물론 내부에 아마 따르지 않는 군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뭐 조직도 장악됐고 또 눈치 보는 이 기회주의 세력들도 아마 바이든 쪽에 줄도 많이 서고 뭐 심지어 공화당 의원도 그런데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저는 뭐 소수의 정이라도 현재는 어쨌거나 합법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이 권력을 합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따르는 어떤 군부 세력들을 저는 어떤 정말 속전속결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 그러니까 진짜 내전이 일어나도 전쟁이라도 할 수 없어요. 내전이 일어나도 할 수 없어요. 왜?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미국 내에 지금 어떤 부패 세력들, 이런 정치 세력들, 빅테크 이거 정리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는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한다면은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정상적 선거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으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기본적인 진실의 어떤 명분은 트럼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밝혀가지고 저는 군을 동원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옆에 그 변호사들 같은 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저들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오판한 저는 그런 실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리누드 변호사나 뭐 또 풀린이든 주변에 또 뭐 국방장관하고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정의와 목숨 걸고 투쟁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는 트럼프가 사는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교수님 말씀에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세계적인 지도자로 남으려 그러면 겸력 선포해야 해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 저도 뭐 이래 공감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뭐 오늘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상. 예. 근데 그 방법 그 외에는요. 네. 방법이 없어. 상대는 트럼프의 숨통을 끊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냥 뭐 자신이 있으면은 어차피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 난입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의 경찰들하고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냥 이런 시위자들한테 문을 연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이쪽 안티파나 이런 폭력 집단들도 같이 거기 합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시나리오에 따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자기 어떤 안녕을 기약할 수가 없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아마 모든 문제를 아마 앞으로는 워싱턴의 어떤 이런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은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강력한 그런 쪽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원 의원들부터 등등 보면요 권력에 완전히 하순이 돼가지고 국민을 오래한 정치를 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빅테크하고 언론과 워싱턴 정치 세력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천년만년 정치를 권력을 향유와 사유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결국은 다른 국가의 어떤 인권이든 뭐든 이건 뭐 돌볼 필요도 없죠. 뭐 유엔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설사 트럼프는 저는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뭐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국방장관 그때 경질하고 신임 국방장관 가백대 출신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부분의 판단을 해야지 내가 살겠다는 생각하면 트럼프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사즉생이 이제 필요하다. 이수진 장군이 이야기했던. 예, 저는 그 외에는 방법 없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또 믿고 그렇게 트럼프가 결단 내리면은 또 국민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믿고 또 미국 외에 또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많은 또 어떤 국가와 국민들이 있으니까 믿고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도 보수 우파들은 다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전 세계가 뭐 다 지지할 텐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고 또 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미국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있고 이제 의회 난입 이것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덤티를 씌워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론을 뭐 바꾸면 되니까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트럼프가 오판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범죄인 팀. 미국은 지금 사법 체계도 무너졌고요. 법도 무너졌고 정의도 무너졌습니다. 지금은요. 소위 좀 더 지나치면 동물의 세계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지금 생존하는 그런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전시 상황이라 보고 옛날에 그래서 링컨이 남북 전쟁 일으킬 때도 결국은 상황이 이거와 뭐 다르지는 않거든. 결국은 어떤 정의와 어떤 법치를 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내전이 있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믿고 트럼프는 좀 자신감 있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